네, 안녕하세요. 보듬교육에서 이번에 2021년 과천고 내신을 맡게 된 신희진입니다. 이번에 보듬교육에서 1학기 내신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과천고 내신 출제 경향을 알아야 되겠죠. 우선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독해 강세입니다. 이 독해 강세는요, 지금 객관식 문제가 76점,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가 6점씩 해서 4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4점, 주관식 문제 24점을 제외한 76점은 객관식 문제인데, 객관식 문제는 주관식에 비해서 상당히 변별력이 원래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24점 제외하고 76점은 기본적으로 얻고 가야 되는 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76점 정도는 객관식은 다 맞고, 그 다음 나머지 서술형에서 등급이 나뉠 것이기 때문에, 또 서술형이 보시면 4문제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배점이 큽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맞냐 안 맞냐로 등급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평균 점수가 높다고 할지라도 이 76점은 독해력에서 우선은 맞고 가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상당 부분이 독해 문제, 객관식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서술형이 그러면 24점이니까 열심히 해도 24점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24점만큼만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서술형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서술형으로 등급이 나뉜다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서술형을 대비하게 된다면 객관식 문제는 자연스럽게 너무나 쉬워지는 경향이거든요. 서술형 유형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서술형 1번 보면 틀린 부분 고쳐서 다시 쓰기, 이 문제는 뭐예요? 이 문제는 어법 문제죠. 자, 근데 어형 변화 후 단어 배열, 이거는 어형 변화라는 것 자체가 어법이면서 그 다음 단어 배열, 단어 배열은 영작의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고, 세 번째 빈칸 넣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의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 함축된 의미 우리말로 쓰기, 저는 이 문제를 진짜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가장 올바른 독해의 방향을 제시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이번 학기에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학교들의 내신만 맡게 되었는데, 운이 좋게도 함축된 의미를 우리말로 쓰는 것은 아이들이 보통 해석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말은 해석은 됐어요. 한국말로 정말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 사회 질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그냥 따다다다다 그냥 해석하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좀 더 문장을, 그리고 지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함축된 의미를 우리말로 쓰라는 문제 유형이 출제되는 순간 독해를 할 때 우린 시험 대비를 해야 하고, 사실은 고3 때까지 정말 정석적인 독해를 할 수 있는,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올바른 독해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수능을 준비하든 내신을 준비하든 원래 알아야 되는 문제이면서, 저는 학교의 방향성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의 방향성 자체가 내신을 준비해도 어법을 알고 그 다음에 영작을 알고, 이 내신적인 부분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하지만 수능에 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방향으로 내신 점수를 따면서도 수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대명사가 뜻하는 바 찾아 쓰기, 이것도 그렇습니다. 대의를 찾아 쓰는 거였는데 기출문제에서 밑줄 친 대의가 가리키는 것을 영어로 쓰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독해력의 올바른 독해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것에서 독해까지, 영작까지, 그래서 영작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보시면 1번은 어법 문제지만 2번은 어법 플러스 영작, 4번은 독해, 5번은 독해 플러스 영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된 유형의 서술형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아이들이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신을 출제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우선 객관식 빈칸 문제. 객관식 문제 중에서 걸리는 문제는 빈칸 문제밖에 없었어요. 빈칸 문제 중에 보기 변형이 있습니다. 좀 쉬운, 다른 주변의 쉬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빈칸 문제가 나오는데, 그 빈칸이 원래 시험 범위였던 그 지문과 동일하게 빈칸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독해에서 원래 빈칸이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면 바로 넣기가 쉽거든요. 근데 과천고는 원래 나왔던 단어가 아니라 동의어나 아니면 단어뿐만이 아니라 좀 긴 유형이라면 긴 유형의 그 의미와 비슷하게 어휘들을 바꿔서 출제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지만 조금은 변별력을 가진, 그리고 이것도 저는 과천고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 모의고사지만 모의고사 유형으로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지만 그대로 암기한 학생이 아닌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변형이 있는 것도, 그리고 빈칸 문제가 어려운 유형이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는, 수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걸 준비할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궁금하실 거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내신 자료 최다 보유는 저는 이거는 과천 지역 내에서 확실히 저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든교육에 있는 김 선생님이랑 저는 지난 3년간 내신 스카이에듀 영어 내신 팀에서 저희 둘이서 단독으로 2명이서 3년간 스카이에듀의 내신을 책임져 왔고요. 영어 인강을 찍는다는 건 전국적으로 인강을 준비하는, 내신을 대비시켜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서 정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자료를 저희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신 자료는 정말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교재 혹은 모의고사까지 저희가 가장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의고사 변형문제집 제작 출판. 저희가 스카이에듀에서 또 영어 내신 팀을 시작을 할 때 저희는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출판사를 만들어서 지금 과천고 1학년, 2학년 둘 다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저희는 모의고사가 딱 치러지자마자 3일 내에 저희 연구진들과 함께 3일 내에 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작년에 나온 문제집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단어 시험부터 어법 선택 시험, 빈칸 시험, 그 다음에 객관식 유형별 순서, 어법, 어휘,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그리고 서술형 문제까지 해서 총 7세트의 문제를 풀게 되는 게 3일 안에 제작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책으로 저희가 기본서로 제공이 되는 거지만 요거에 추가로 해서 현강 학생들에게는 거의 8세트의 변형 문제가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외우고 싶지 않아도 사실 똑같은 시험 범위를 15번을 반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문제를 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문제 푸는 건 당연히 빨라지고 내용이 숙지되는 그런 변형 문제로 아이들에게 여러 번 다회독을 시키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3번 과천고 특화 선생님은 제가 과천고를 보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사실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학교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선 교과서가 YBM 박이랑 능률 영어 능률 김 영어 1이 들어갑니다. 1학년은 YBM 박이고 2학년은 능률 김 영어 1인데 이 두 교과서가 사실 저한테는 가장 친근한 교과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YBM 박은 제가 처음에 이 교과서가 개정이 되자마자 스카이듀에서 가장 먼저 큰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던 교과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제가 공을 들였고 가장 많이 연구를 한 교과서고요. 또 1학년 중에 들어가는 올림포스 1. 저 올림포스 1은 제가 지금 대치동에서 다원교육에서 영동고등학교를 3년째 준비하면서 영동고 1학년이 3년째 올림포스 1을 부교재로 선정을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림포스 1도 제가 정말 부교재 중에는 가장 자신 있게 대비할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 들어가죠.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모의고사 변형 문제집을 출판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그리고 올림포스 그리고 교과서까지 정말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들만 과천고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나에게 너의 장기를 펼쳐봐라 수준으로 대비를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담 조교 클리닉과 성적 문자 전송. 자, 성적 문자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항상 성적 문자나 과제 완료도가 항상 전송이 되고요. 전담 조교는 주말에 클리닉 시간이 따로 운영이 됩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는 수업 시간이 따로 있고 주말에 클리닉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수업 시간에는 강의만 집중을 하고 그 다음 클리닉 시간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좀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긴 시간의 클리닉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 해서 이것을 클리닉 선생님이 정말 될 때까지 무한 재시험을 봐서 아이들에게 완성시켜 줄 겁니다.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험 범위, 왜냐하면 교과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올림포스 등 부교재, 지금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연구했고 제작한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범위 변형 문제는 사실 15세트를 교과서나 아니면은 부교재나 모의고사까지 전 범위를 15세트를 만들 수 있는 선생님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학생들한테는 모든 전 범위 15세트가 제공이 됩니다. 자, 과천고 내신 수업 진행은요. 자, 1학년은 3월 10일 수요일 7시 반부터 10시. 그 다음 2학년은 3월 10일 수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5시부터 7시 30분입니다. 그래서 2학년 수업 진행하고 바로 1학년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2시간 내내 풀 강의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으로 넘어가서 토요일 1시 반부터 10시, 일요일 1시 반부터 10시는 저희 전담 클리닉 선생님들이 이 수업에 대한 클리닉을 진행을 하시는데, 클리닉은 기본적으로 3시간이라고 저희가 전단지에도 적어놨는데 처음에는 클리닉 시간이 좀 짧을 수 있어요. 왜냐면 첫 주 같은 경우에는 어휘나 어법 시험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어휘를 완벽하게 외워왔다면 빨리 갈 수 있으나, 저희가 점점 더 진도를 나가고 점점 더 강의한 시간이 늘수록 시험을 봐야 되는 게 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을 해놓았고요. 나중에는 3시간 지나도 통과하지 못하면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수업 회차는요, 7+1인데 사실 보통은 저희가 6+1로 진행을 하는데 1학기 중간고사는 좀 한 회차를 더 추가해서 확실하게 대비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저희랑 처음 만난 친구들이 많죠. 처음 만난 친구들이 많을 경우에는 사실 특히 겨울방학 때 다른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설명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설명하는 게 조금 다르면 아이들이 설명을 이해할 때,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목적절을 이끄는 대시라고 했는데 저는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라고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그게 다른 게 어법 설명에 약간 간극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조금 익숙하게 적응을 시키는 시간, 그 시간은 저희가 내신 대비 때 6회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 내신 대비 6회는 너무 소중한 6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험 범위에 집중을 하고, 첫 번째 한 회는 저희가 어휘 암기를 하고 어법 기본적인 설명을 맞춰 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간고사는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보낼지를 좀 결정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만큼은 조금 무리하게 준비를 해도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나면 다음번 기말고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독해, 모의고사와 단어 암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과천고는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서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가장 많은 연구를 했던,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제 경력을 다 담아서 아이들의 성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적으로 보답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